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 코스피가 23개월, 그러니까 1년 11개월 만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700선 돌파했고, 네. 이제 오늘 그 안착 시도하는 과정이 좀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PPI가 약간 또 불안하네요. 지금 어쨌거나 미국장하고의 어떤 좀 다소 네. 동떨어진 뭐 디커플링이라면 디커플링 그거 갖다가 우리 외국인들 수급이 주도하면서 왔는데 여기서 미국장 흐름을 무시하고 오늘 계속 더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미국은 뭐 지금 아침에 두루두루 이제 제목만 한번 훑어봅니다만 예. 마켓워치의 톱 기사는 그거네요. 지금 거의 5조 달러 정도의 오늘 미국이 옵션 만기일인데 트리플 위칭데이인데 한 5조 달러 정도의 계약이 걸려 있답니다. 아주 막 빅판인 거죠. 그래서 그쪽도 엔비디아 같은 것도 앞만 봐도 저게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사고 팔고가 아니고 저 옵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파생 쪽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예. 장중 흐름 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지금 뭐 또 놓고 돈 먹기 판이 된 거죠. 미국 장도. 네네. 이 와중에 버블이냐 아니냐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게요. 네. PPI 이런 부분은 오늘 좀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짚어봐야 될 이게 것 또 같아요. 6개월 만에 상승폭이 네. 좀 최고치라서 유가도 조금 심상치 않고 금리나 환율도 조금은 불안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약간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좀 낮아진 그런 흐름이죠. 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저희들 정민앵커랑 이렇게 오프닝에서 좀 다뤘습니다만 어제 제법 지표가 중요한 게 뭐 2개나 나왔지 않습니까? PPI하고 소매 판매. 한번 우리 허 상무님께서 또 지표 봐주시는 분이니까 정리해 주신다면요. 물가는 생각보다 어쨌든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크게 상회를 네. 양쪽 다 뭐 부분이라서. 전월비 뭐 할 것 없이 2배더라고요. 예상보다.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투펀치를 맞은 것 같습니다. 원투펀치. 그저께 이제 CPI에서 네. 예상 수준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높게 나왔고 네. 특히 이제 코어 물가에서는 좀 높게 나왔고 이번엔 PPI도 이제 예상보다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늘 아침에도 한 10bp 이상 10년물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은 확실히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 특히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에서 약간 후퇴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좀 나타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PPI 물가를 이렇게 좀 쪼개서 이렇게 아침에 좀 살펴보면은 역시 가장 크게 주도를 했던 건 역시 에너지였습니다. 에너지니까 유가인 거죠. 유가하고 그다음에 일부 공산품 가격이 빠지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는 떨어지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이제 유가라든지 일부 공산품 가격의 상승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예전보다는 좀 높아진 거는 분명하다라고 좀 보여져서 전체적으로 좀 물가에 대한 안정성이 지난 하반기 이후에 쭉 하향 안정되던 물가의 안정성이 약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소매 판매는 좀 감소했단 말이죠. 네. 여기에다가 또 고용 시장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경제 지표가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지표가 이렇게 물론 거의 모든 지표들이 한 방향으로 올라갈 때가 보다는 여러 지표들이 엇갈릴 때가 사실 좀 많긴 한데 지금처럼 또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좋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 지표들이 지금 나쁜 이런 경우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나 고용 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려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표들이 좀 혼란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실물 부분의 둔화는 되고는 있지만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나온 지표나 금융 시장에서의 가격 변수를 보자면은 전부 다 좀 이렇게 이제 빠른 시일 내 금리 인하는 다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물가 올랐죠.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시장 예상보다 적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고용 시장은 여전히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월가의 논리대로라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려면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고용 시장이 좀 이렇게 갑자기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아니고 유가는 또 WTI가 또 80%를 오르는 데다가 이렇게 그림이 지금 뭐 빠지기보다는 자꾸 위로 머리를 드는 듯한 그런 양상이고 이래저래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은 또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AMD 이런 것들이 빠졌지만 그동안 또 지지부진하던 뭐 애플, 뭐 구글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네. 오면서 지수 낙폭은 또 제한적이 되는 말이죠. 또 장 막판에는 오히려 장중 저점에서 또 이렇게 강하게 또 반등하면서 또 이렇게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고 미국 장은 여전히 힘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연초에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은 이제 주가의 강한 어떤 상승 동력이었다라고 처음에는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 상승세가 좀 이어진다라는 거는 이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어떤 주가 상승의 동력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식지 않고 있는 미국 실물 경기 부분이 실물 네. 경기 부분이 대한 네. 어떤 주가 반응이 여전히 좀 그 주가 반응이 주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AI를 비롯한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 산업들에 대한 생산성 향상이 주된 영향을 좀 미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물가하고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뭐냐면 네.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떨어지긴 하거든요. 물가가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물가가 시기 아니 정확하게 하시죠 우리 인플레이션이 상무님. 조금 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좀 거죠. 둔화된다 네, 이렇게 네, 네, 네. 누가 들으면 진짜 물가 떨어지는 줄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물가는 계속 오르죠. 오르고 있죠. 계속 네, 오르고 계속 있는데 그 오르고 오르는 있습니다. 폭이 이제 좀 둔화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 지표도 이렇게 좀 쪼개서 보면은 그 특히 2월 같은 경우에는 그 1월에 워낙 미국의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네. 이제 2월 달에 이제 고용을 못했다가 다시 고용이 돼서 늘어난 그 숫자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의 고용도 한 10만 건 중반대 그 예상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둔화는 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데 금리 인하의 어떤 시점 그리고 폭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안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경기가 분명히 둔화가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생각보다 안 나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도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좀 미미한 그런 수준에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 주신 내용도 그러니까 고용 시장 자체는 탄탄하긴 한데 약간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언급을 주셨는데 그 2월 달 그 고용 지표 얘기도 좀 지금 좀 전에 화면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분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신규 취업자 수는 늘었는데 실업률은 또 증가했단 말이죠. 이것도 사실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 대비해서 이제 실업자를 네. 이제 실업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취업을 원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이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그러니까 구직 실업률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요. 많아지면은 예. 실업률이 이제 높아지기 마련인데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멕시코를 통해서 이민자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들이 굉장히 좀 많은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용이 늘었지만 이 실업률 자체는 오히려 약간 높아지는 모습이 그러니까 좀 구직 활동을 나타났다. 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네.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미국 경제나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소식인 거죠. 예전엔 구인난이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그 걱정을 덜게 되는 거네요. 걱정이 조금씩 완화가 예, 되고 예.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헷갈릴 때는 뭘 보냐면 임금을 봅니다. 임금 임금. 상승률이요. 네. 근데 이번에 임금 상승률이 0.1%밖에 안 늘었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그만큼
고용 시장에서 이렇게 타이트하다. 고용이 이제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사람에 대한 임금 가격을 막 높여줘야 되는 이런 압력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고용 건수, 일자리 수는 여전히 20만 건이니까 네. 뭐 연준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20만 건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좀 없어지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그 금리 인하 시점이 다 늦춰지고 미국 경기가 너무 좋지만 이게 좀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시점 자체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특히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약간 좀 혼란한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은 좀 드는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시장의 상승세의 어떤 추세나 유효함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정미랭크가 말씀하신 게 이코노미스트들도 자주 이렇게 막 혼선을 빚게 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아니 일자리 창출은 저렇게 높아졌는데 네네. 생각보다 많은데 왜 실업률이 또 올라가? 예, 예. 이제 그걸 갖다 이제 허상무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진짜 그 팬데믹 시절에 깜짝깜짝 놀랐던 게 아니 세상이 온통 멈춰 서 있고 다들 집에 콕 처박혀 있는데 실업률이 3.5%, 6%, 3.6% 이랬습니다, 그죠? 네. 아니 책에서 우리가 배우기로 4%만 돼도 완전 고용인데 실업률이 그 밑에서 사상 최고치. 그게 이제 결국은 그 경제 활동 인구 대비 네. 실업자 수 이렇게 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때는 보니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나 막 뿌려주는 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 안 해도 예, 됐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맞습니다. 슬금슬금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때는 구직 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네, 거죠. 이제 네. 뭐라도 좀 해야겠다, 나가서 좀 네. 벌어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이제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이제 초과저축이 소진됐다. 뭐 이런 상황인데 미국 얘기만 할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돌발 질문입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네. 물가나 고용 상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희 한국의 고용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다. 예, 저희도 미국처럼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의외로 저희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좀 쭉 빠져나가기도 네. 했고 그래서 일자리에 비해서 구인을 하려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실업률 자체 고용 숫자는 계속해서 조금 둔화가 되고는 있긴 하지만 미국처럼 이렇게 견고한 편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다만 고용의 질이 썩 좋진 않죠. 저희가 그래요. 이제 60대, 7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주로 이제 취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용의 질은 좋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다라는 비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숫자로 드러나는 고용 지표 자체는 물론 뭐 그 코로나 때 한참 취업이 잘 됐을 때 막 30만, 40만 건 아닙니다만은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20만 건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물가는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물가가 뭐 채소 가격, 과일 가격 때문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어떤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저희가 거의 0%나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수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지금 회복될 조짐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물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고용이나 어떤 실물 지표들이 되면서 물가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그 소비의 어떤 여력 자체가 네네. 있기 때문에 물건 값에 충분히 지불하고도 소비를 한다라는 얘기고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의 질이 워낙 안 좋고 내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물가 상승을 할 수가 없는 또는 물가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둔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수는 저희는 이제 미국과는 달리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상무님 자료 화면에 지금 이제 마트에서 장 보는 네.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배가 나오네요. 아까는 사과가 나오고. 저거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사과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저거 좀 갖고 가서 먹어볼까 싶어 들었다가 그렇죠. 가격표 딱 보고 다시 놓을 때 그 약간 그 더러운 기분 아십니까? 요즘 사과 가격하고 배 가격이 뭐 얼마 전에 장난이- 뉴스 보니까 사과 한 개 10,000원 시대라고 하던데 진짜예요? 아유, 우리 정민 씨 저기 뭐야 한번 가보세요.
마트를 한번 가끔씩 가보시라고, 장도 한번 보시라고. 눈 튀어나와요 진짜. 아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 자체는 미국하고 좀 다르게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좀 빠르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 내수만 보면은 한국은행이 페드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그런 뭐 금리 차라든지 이런 것들 환율이 걱정이 돼서 내리지 못하면은 미국이 한두 번 내릴 때 저희는 한 세네 번은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증시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게 작년 4분기였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작년에 뭐 산타 랠리가 됐건 해바뀌고 나서 뭐 AI 랠리가 됐건 간에 그래도 미국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하락세 그게 좀 이렇게 보탬이 됐는데 이 자식 머리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조금 신경을 쓰지만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거 한 미국채 금리 수익률이 다시 우리가 작년에 봤던 고점까지도 뚫을 기세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조정으로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물가나 네. 고용의 추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금리 상승하는 부분은 일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난해 10월, 11월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의 고점이 5%, 4.98% 정도였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저는 4.3%에서 4.5%이 정도를 넘기는 쉽진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금리가 좀 둔화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3월달 이제 FOMC가 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CPI도 그렇고 PPI도 봤을 때는 지금 물가 자체가 이제 3%대에 머물 것으로 지금 고착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또 다음 주 점도표도 나오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까요? 가장 뭐 핵심은 역시 전도표에서 점도표. 예. 3번 인하를 그동안에는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이게 뭐 2번 이라든지 이렇게 좀 변할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미국 금리가 특히 10년짜리 금리가 10bp나 오르고 네. 이전짜리 금리가 뭐 8bp, 7bp 이렇게 오른 걸 보면은 확실히 그 연준의 어떤 점도표 변화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시장에서 반영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제 점도표가 조금 점도표 하락폭이 네.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채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지만 그만큼 또 실물 경제가 또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어떤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뭐 미국의 어떤 그 FOMC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사실 좀 아주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 파월 의장이 어쨌든 지난 그 FOMC 때는 생각보다 예상외로 되게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를 어느 정도의 뉘앙스로 지켜줄 거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네. M7 내에서도 막 이렇게 갈립니다. 같이 막 오르고 같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허상무님 그때 첫 출연하셔가지고 M7 중에 결국 한 세 개 정도만 살아남을 거라 하셨죠. 네. 그 3개가 뭐였죠 그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네. 또 한 가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엔비디아는 아니었고요. 엔비디아 맞습니다. 엔비디아 네, 포함하였고. 지금 그러면은 엔비디아 얘기를 갖다가 또 우리가 최근에 미국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산 게 또 엔비디아더라고요. 요거를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주가는 전혀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가는 버블이 버블이 아니다. 아니다. 근데 펀더멘탈이 버블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실적 대비해서 그 엔비디아의 실적은 사실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실적이 2배 이상, 3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예.
뭐 PER이 뭐 200배였지만 실적 발표하게 되면 80배 되고 또 실적도 발표하게 되면 30배 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 엔비디아의 그 주가의 어떤 가치 자체가 버블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제 실적이 늘어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저는 사실 좀 이 실적 성장세가 네. 지속 가능한가?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의 엔비디아를 90년대 후반에 시스코랑 많이 시스코 네네네. 시스템스랑 많이 예, 비교하게 예. 되고 저도 이제 세미나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시스코 같은 경우에가 약간 엔비디아랑 좀 비슷한 거는 그 Y2K라는 것 때문에 실적이 98년부터 2000년 초까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Y2K.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시스코 시스템스도 주가가 뭐 5배, 6배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예. 나타났는데 Y2K 이후에 이제 실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00년과 2001년 그리고 2002년 초까지 이제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적자가 났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80%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게 주가가 버블이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주가는 버블이 아닌데 실적이 과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AI에 대한 어떤 믿음, AI가 주는 어떤 그 성장에 대한 속도 자체가 꼭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데일도 그렇고 네. 여러 다른 데서도 사실 실적이 2배 이상,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올해를 지나서 내년, 내후년까지 기록이 될 거냐. 왜냐하면 아무리 AI가 대세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역시 반도체주거든요. 반도체라는 거는 이렇게 네.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고 네. 대체로 보면은 2년에서 3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죽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까지 실적을 앞당겨서 반영한 주가라고 하면은 그때 실적이 조금 망가질 때 또는 실적이 둔화될 때 주가가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도 좀 여쭤볼게요. 좀 간밤에 또 떨어졌는데 뭐 저희가 어제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웨스파고에서 이번에 UBS까지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바닥을 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그 주식이 예. 사실은 이제 어떤 전기차 시대의 어떤 아이콘이고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제 성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저는 끝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가 전기차 시장이 여러 가지로 좀 악재를 많이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차가 잘 안 팔린다라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어떤 신규 모델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모델이 딱 정해져 있는 계속 봤던 그 상태에서 모델 3나 모델 Y가 많이 굴러다니는데 지금 한참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델이 이제 조금 오래되면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이에 사실 뭐 다른 경쟁 업체들이 또 개론 신모델을 막 내놓고 있고 요거가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테슬라도 상당 부분의 매출이 중국에 있고 이건 뭐 테슬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애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애플도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있는데 중국이 네네. 지금 소비가 워낙 속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테슬라가 이렇게 빠지는 게 내년 내후년이 되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요. 올해는 만만치 않을 거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성장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테슬라의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전기차로만 생각하면 자동차 업체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갖고 있는 가치는 또 하나가 ESS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새로운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가치는 결국에는 평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워낙 안 좋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도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보면은 조금 당장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올해 여름 이후에 실제로 이제 금리가 좀 더 떨어지고 안정이 된 이후에는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 숫자를 갖다 딱딱 제시하면은 뭔가 기억도 잘 되고 이슈화가 되기 쉬우니까 예를 들면 M7, 매그니트 7 7개 종목 뭐 그런 거였고 또 유럽 쪽에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래놀라즈 무슨 시리얼 떠올리는 그 그래놀라즈 해서 11개 종목. 그런데 지금 또 미국 월가에서도 또 11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에버코어였던가 그 운용사에서 이제 M7은 가고 E11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E가 이제 주로 일렉트릭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들어가고 우버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던데. 에어비앤비도 들어갔네요. 에어비앤비도 들어가고 뭐 부킹홀딩스 같은 거는 뭐 하는 회사인가 싶었더니 저 보니까 우리로 치면은 저 야놀자 내지는 뭐 여기 어때 분위기야. 예, 맞아요. 이런 건데 저 중에서 몇 개 도어대 씨는 또 배달 쪽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인데 이제 차트 몇 개 보니까 차트 몇 개 특히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장 이후 최고치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걸 갖다가 또 지금 또 들어가라고 싶은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M7 갖고 자꾸 이렇게 뭘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을 한번 노린다는 차원에서 우리 또 허상무님이나 유진 차원에서 유진투자증권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좀 노려보는 섹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M7 11까지 말고. 포함해서 M7 말고 뭐 그 저희는 이제 다음 차세대의 어떤 성장의 주도주는 AI 쪽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말고 이제 소프트웨어죠. 왜냐하면 뭐 인터넷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인터넷망을 막 깔 때는 뭐 라우터, 시스코나 오라클이 만드는 라우터 들어가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좀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인터넷망 이후에 이제 구조조정 이후에 성장하는 섹터들은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들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생겼고 이제 빛을 발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AI의 어떤 하드웨어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앞으로 한 2년, 3년 뒤에는 AI에 있어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각광을 좀 받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 좀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을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 쪽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로보틱스와 방위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무인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어떤 시간이나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다음에 그 주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주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704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지금 호가에서는 885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3,600원. SK하이닉스가 2.7%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8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2%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1만 5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3만 2천 원. 현대차 0.4% 하락이 예상됩니다. 기아가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11만 8,500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0.7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8만 800원. 포스코홀딩스는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4만 500원이고 LG화학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6%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는 26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를 포함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고 오늘 장에서는 일부 좀 물량들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60만 1천 원. HLB가 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는 10만 4,800원. 알테오젠이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6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로는 11만 2,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엔캠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3만 7,500원. HPSP 보합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4만 1천 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7만 7,900원, 신성 델타테크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지금 6분여가량 남았는데 어제 조선주가 좋았잖아요. 예, 근데 오늘 지금 호가도 보니까 흐름이 괜찮아 보여요. 지금 뭐 HD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까지 지금 호가 흐름이 또 괜찮아 보이네요. 네, 예. 보니까 뭐 개별 조선사들의 중공업체들의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따지기보다도 예. 매기가 그냥 저쪽 조선 섹터로 가는 것 같아요. 모든 종목이 다 그냥 어제 강한 양봉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예. 그리고 또 밑에서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더 안 빠지고 한참을 갔다가 뭐 이제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튀는 거라서 조선주는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시점 아닌가 싶네요. 예.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오늘 호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앞서 네.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코스닥에서는 뭐 알테오젠, HLB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 뭐 동아이스티, 뭐 명문제약, 유한양의 한미약품 이런 종목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각자 들어가시면서 뭐 살펴보고 들어가시니까 그러니 이제 업종별, 종목별, 종목 장세 이렇게 얘기될 때는 그거 합니다만 어디로 가는 건 이제 그날 다른데 지수가 궁금합니다. 지수가 원래 2,720선은 좀 볼 어제 뭐 레벨이라는 한 말씀을 2,718이면은 예. 1차적으로 볼 만한 레벨은 보긴 봤다도 볼 수는 있는데 오늘 지금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지수도 지수지만 우리나라 이제 환율하고 네. 우리 채권 시장의 금리가 좀 궁금해요. 지금 환율은 지금 분위기가 한 6, 7원 뜨면은 이게 1,324, 뭐 25원 뭐 금방으로 올 텐데 올라오면 바로바로 매물이 나와 줄라는지 국채 선물도 지금 호가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잘못하면 오늘 또 원빅장이 나오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수는 약하겠는데 요걸 갖다가 우리도 미국처럼 아래 꼬리 달린다면은 시장은 아직 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따 또 한번 까보고. 네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여전히 올해 그래도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는 뭐 반도체 AI 쪽에라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네.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간밤에 뭐 엔비디아 주가도 떨어졌고 또 그럼 국내 증시 쪽에 사실 관련 종목들이 미증시 쪽에서 올라간 뭐 엔비디아 대비로는 좀 많이 올라가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도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떨어져 준다면은 좀 접근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한국이 AI 쪽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직접적인 수혜를 많이 받는 업체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HBM 쪽은 그나마 눈에 보이는 실제로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네, 쪽으로 가야 그런 되나요? 쪽들에 예. 대한 시각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HBM을 제외한 다른 뭐 디바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쪽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확신하기에는 약간 이른 시점이지 않나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할 것 없이 이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저 밸류업 이후의 흐름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시세가 안 죽어요. 네. 이쪽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는 예. 아이 뭐 그러겠어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이 이러다 조금 말겠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2월 26일 날 나왔었던 실제로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보면은 네. 사실 별게 없긴 했거든요. 그랬죠. 기업들의 어떤 배당이나 주주 환원을 위한 인센티브나 강제적인 조항도 없었고 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세제에 대한 내용들도 없었기 때문에 좀
약간 싱겁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의외로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그 1월까지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위주로 사다가 2월부터는 자동차하고 은행 중심으로 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요. 작년 한 해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저희 한국 주식을 산 게 11조 원인데 1, 2월 달에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11조 원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산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이제 학습 효과가 나타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도 보면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꾸준히 이제 정책들을 내면서 성과를 조금씩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일본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너무 성장주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성장주 위주로. 그러니까 약간 그 해지를 하고 싶은데 그 해지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주식, 그리고 중국 주식은 좀 요즘은 이제 중국 펀더멘탈에 대해서 못 믿겠으니까 차라리 아시아 쪽에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그 너무 포트폴리오에 이제 미국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흔들릴 경우에 이거를 상쇄해질 수 있는 어떤 해지 효과들이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또 아시아 쪽에 가치주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저희가 너무 의미 없이 평가를 하는 것도 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특히 이제 은행주들,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있으면 주총이잖아요. 주총인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뭐 주주 환원을 하라는 쪽에 압박이 좀 큰데 이 은행만큼 주주 환원을 위한 어떤 그 재력, 배당의 여력이 큰 기업들이나 업종들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은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큰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뭐 미증시도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소폭 좀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변동성 여전히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또 과연 또 이렇게 낙폭을 좀 많이 하면서 또 2,700선 안착이 이어질 수 있을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떤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3월 15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지난해 8월 이후 그러니까 6개월 내 상승폭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특히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줄어든 상황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FOMC가 있게 되고 여기 점도표까지 나오게 됩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 2년물 국채 수익률 간밤에 좀 많이 뛰었습니다. 각각 10bp 그리고 한 7.2bp 정도 오른 상황이고, 그럼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9% 떨어집니다. 2,702포인트, 코스닥 0.57% 하락합니다. 88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2% 떨어집니다. 73,400원, SK하이닉스가 1.2% 약세 159,900원, LG에너지솔루션 2% 떨어집니다. 407,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 떨어집니다. 835,000원, 현대차 보합이고요. 기아가 0.39%, 0.5% 올라갑니다. 129,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7% 떨어집니다. 63,200원. 셀트리온이 0.78% 올라갑니다. 188,8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소폭 떨어집니다. 441,000원이고요. 삼성물산 0.76% 하락으로 16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호가에서 조선주 섹터가 조금 흐름이 괜찮아 보였었는데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3% 강세를 보여줍니다. 현재 12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3.38% 올라갑니다. 67,100원. HD 현대중공업도 1% 이상 상승 중이고요. 삼성중공업도 1.5% 올라갑니다. 9,150원. 하나오션도 1% 이상 올라갑니다. 2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이제 국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반사익 기대감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해운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HMM이 2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2% 이상 올라가면서 16,9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페노션도 1.3% 상승합니다. 4,480원이고요. KSS해운도 0.5%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2% 떨어집니다. 나흘 만의 하락이고요. 2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1.6% 떨어집니다. 59만 9,000원. HLB가 0.7% 상승합니다. 10만 3,500원. 알테오제는 소폭 떨어집니다. 20만 6,0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은 1.6% 상승하면서 11만 900원이고요. HPSP가 지금 약보합권이네요. 5만 2,000원. 그리고 엔캠이 지금 보합이죠. 리노공업이 1% 떨어집니다. 24만 1,5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4% 하락하면서 17만 6,300원. 신성 델타테크가 1.2% 올라갑니다. 10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견조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앞서 조선주 보셨고 그다음에 재건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SY가 지금 15% 급등 중이고요. 삼보토건도 7% 강세입니다. 2,545원이고요. DYD 동전주죠. 데모가 지금 13% 급등하면서 1,690원이고요. 지금 다산네트워크스, DY파워,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건설기계 쪽이 아무래도 이제 재건 쪽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 중장비 업체까지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그래 오늘 또 지금 보니까 석유 관련주들, 액화 석유가스 관련주들 지금 유가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흥부석유가 지금 4.9% 강세 1,170원이고요.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GS, 에스올, 대성산업 모두 1% 안팎으로 강세 보여줍니다. 한국석유도 2.9% 올라가네요.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42억 원, 26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73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0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234억 원, 15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오늘 환율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좀 많이 올라가네요. 6원 60전 상승한 1,324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진짜. 네. 예. 그렇죠. 지금 유로가 다시 1.1까지 회복하나 싶은 1.09대까지 왔는데 이게 다시 1.08로 밀리는 게 사후적인 시황은 그렇더라고요. 연준보다도 ECB가 먼저 금리 내리나 이런 어떤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달러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장중에 보니까 미국채 금리가 팍 튀니까 달러도 그냥 확 뛰고 해서 외환시장하고 채권시장의 그 상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데 그 부분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떨어지긴 했고 그런 상황이라서 좀처럼 참 이 달러 약세 전망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가운데도 달러가 잘 안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달러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허상무님 뷰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지금 일본도 지금 3월달에 통화정책회의 이거 조금 시장에 주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게 춘투 결과가 아무래도 이제 임금을 상승시키다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FOMC도 있지만 BOJ 정책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인가요? 요일이? FOMC는 목요일이고 다음이죠. 금요일쯤이었나? BOJ는 18일, 19일입니다. 18일, 19일. 네네네. 그래서 더 일찍 하는구나. 조금 더 일찍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FOMC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BOJ 통화 정책 결과도 이번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일본 내에서는 이번 달에 3월 15일 날 그 춘투 결과 보고 제로 금리를 종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로 금리를 탈피한다라는 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엔화를 엄청나게 강세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의 어떤 약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엔화의 약세가 좀 주춤하게 되면은 저희 수출하는 원화를 가지고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유리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제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보니까 뭐 조선주들 흐름 괜찮은 것 같고, 이번에 또 사실 미국 대선이잖아요. 네. 이게 대선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대선이 있던 해는 시장 수익률이 좋았다고 좋았죠. 하는데, 예. 미국만 좋을까요? 우리도 좋을까요? 저는 둘 다 좋을 텐데 둘다 미국이 좋을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대선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정책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연준이 되게 중립을 좀 지키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이 중립을 지키는 방법은 네. 경제를 침체로도 만들지 않고 과열로도 만들지 않는 거라는 거고 주가도 폭락도 아니고 급등도 안 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주식시장의 어떤 하단이 막혀 있는 구간, 하단에 대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두 분 다 누가 되든 간에 돈은 계속해서 푸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라서 안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저 바이든이 뭐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더 이상 뭐 또 4년 확보됐고 4년 뒤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대로 가자면 되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때 우리가 팬데믹 왔을 때 돈 푸는 거 화끈하게 봤잖아요. 네. 그 와중에 또 저기 파월 막 압박하면서 금리 내려 말도 험하게 하고 했던 상황이라서 돈 풀리나 안 풀리나 이게 결국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돈 푸는 방법이 좀 다를지 그렇겠죠. 돈 푸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예. 뭐 직접 푸는 거냐 간접적으로 푸는 거냐의 차이일 뿐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가 너무 더 강해질 거라 조금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우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좀 커지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테슬라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국내에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전고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네.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다가 다시 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변화될 조짐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전고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한국 기업들의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확보해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업황 자체에 대한 불안감들,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보자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는 네. 좀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좀 관망 내지는 좀 조심스럽게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얘기만 했는데 지금 삼성전기는 지금 오늘 같은 장에 훅훅 가네요. 어제 이렇게 시세가 만만찮다 싶었더니만도 오늘도 뭐 그렇게 가고 해서 야 이거 종목 발굴하고 종목 그거 하시는 분들은 참 한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뭐 2-3천 개 되는 거 와중에 이렇게 골라내는 거 이거 재밌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요즘이 오히려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화려한 장인 거죠. 화려한 예 맞아요. 지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은 네, 완전히 엄청 다른. 아니 로봇 다릅니다. 물어보고 싶으니까 제가 바로 그래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네. 지금 엔젤 로보틱스 이제 네. 오늘까지 청약이고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앞으로 좀 차기 주도주 쪽을 로봇 쪽을 보신다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라가고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엔젤 로보틱스 청약 그 전략도 좀 알려주시고 로봇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청약 전략까지는 청약 전략.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뭐 발품 팔아야죠. 청약. 네. 발품 팔아야죠.
근데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로봇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높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유망하기 때문에 사실 청약도 굉장히 좀 뜨겁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랑의 어떤 그런 시너지가 굉장히 네. 클 수가 있고 이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미국만큼 저희가 좀 더 기술력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경쟁사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독보적인 업체들이 있느냐 뭐 이런 예. 거에 대한 의구심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테마 자체는 함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좀 유망하게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탑픽 종목까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탑픽까지는 제가 특정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렇죠. 네. 네. 로봇주 전반적인 전략. 네. 그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나 어떤 개인적인 지인들 사이한테는 그래도 우리 허상무님도 이 바닥에서 몇 년이십니까? 뭐 좋은 거 없어 얘기 많이 들을 텐데 그때마다 그냥 사양하시나요? 종목 추천은? 종목 추천은 엉뚱한 거 합니다. 엉뚱한 거. 아예 엉뚱한 거. 들어도 흘릴 만한 그런 종목들. 그래요. 저기 가상화폐 이것도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가상자산. 사실 이제 그 가상자산 이게 비트코인 ETF가 생긴 거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이게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어느 정도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자산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확보했다라는 데서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지만 고점대에 비해서 빠지면 70%, 80% 빠지고 오르면 또 뭐 몇백 프로 이렇게 오르고 하니까 이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전통 자산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특성이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체라기보다는 함께 가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은 워낙에 이제 저쪽 분야에 포지션을 갖고 계시거나 저쪽을 유망하게 보시는 분들하고 네. 또 그 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간에는 접점을 찾기 힘든 토론이 계속되는 곳이니까 그렇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어제도 보니까 또 도지코인이 출렁거린 거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 또 했나 봐요. 가끔씩 잊을만 하면 도지코인 갖고 테슬라 차 살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다. 이 소리를 또 했나 본데 또 테슬라의 거대 대주주 중에 한 명인 어떤 그 월가 금융기관의 CEO가 그 얘기도 했네요. 테슬라 주가가 회복되려면은 CEO가 바뀌든지 아니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위해서 일을 하든지 뭐 이런 발언까지도 했네요. 워낙에 정치적인 행보가 뭐 많았다 보니까. 종목 얘기 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그래도 섹터는 다시 압축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오늘 보니까 시장이 다시 지금 2,690선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예, 어떤 섹터 이럴 때 좀 조정 보일 때 들어갈 만한 sek터 좀 알려주세요. 사실 조정이 좀 길어진다라고 네네. 생각하면은 그동안에 좀 덜 올랐던 섹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가다가 쉬는 섹터 말고 네, 덜 올랐던 네. 섹터. 근데 저는 뭐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세가 아직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 중에서 쉬는 섹터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쪽이 조금 더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좋게 보는 섹터들은 네. 두 가지인데요. 결국은 그 대미 수출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특히 HBM 쪽하고 네. 그다음에 기계류,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쪽들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씩 장이 쉴 때마다 좀 좋게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제약 바이오 예.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